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유소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대장 한수정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세 분의 전문위원님과 함께 종목 수익률 대결을 시작해 볼 텐데요. 또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우리 시장 설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틀 동안에 승부를 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2월 전략을 자세하게 또 세워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테마와 함께 종목들까지 엄선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게임 룰 안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유소 게임 룰 안내. 참가자별 섹터 추천, 각 섹터 내 종목 추천. 수익률 산정 기준은 주중 최고가, 수익률에 따른 포인트 득점, 월별 최다 득점 참가자 우승, 종목별 투자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 포인트 적립 기준 안내. 한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에서 3%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4%에서 6% 달성 시 2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7%에서 9% 달성 시 3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0% 이상 달성 시 500포인트 지급. 상한가 달성 시 한 주간 쌓인 포인트 독점. 네, 이어서 새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현황 보시죠. 웅진싱크빅 6.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코밀버가 5.7%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텍코리아가 아쉽게 지금 16.7%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 민경철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자, 박셀바이오가 아쉽게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45,000원의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었고요. 폴라리스 우노가 마이너스 13.9%, 카카오뱅크도 4.7% 손실 중입니다. 네, 다음은 손용희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현황 보시죠. 네이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8.8% 지금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한전 KPS 7.3%, 카카오는 5.2% 손실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우승자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또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주유소 게임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또는 주유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찍고 입장하셔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유소 게임에 참여하신 세 분의 전문위원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주유소 게임에는 오늘 첫 대장으로 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도 또 반갑게 나눠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세 분은 설 연휴에 계획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집에 내려가서 네. 저희도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좀 먼 만큼 차를 타고 또 4시간 장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내일 아침에 또 급히 떠날 예정입니다. 네네. 네. 또 가족들과 보내실 거고 또 손영희 위원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이제 귀경 행렬은 안 가고 집에서 네. 지내기 때문에 저는 음식 만들 겁니다. 네네. 민경철 위원님은요? 저도 이제 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주말에는 저는 이제 소주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애주가가 되셨어요. 아니, 왜 여쭤봤냐면 사실 뭘 하든 간에 연휴에는 돈이 좀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지금 이런 종목이나 테마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성현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종목이 지금 상승률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최근에 정말 안 좋았죠. 그러니까 뭐 이번 주는 정말 가혹한 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를 맞아가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상장 이슈, 그러면서 또 이 설 연휴 때는 또 자금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연속적인 조정을 뭐 고가 대비해서 최근에 고가 대비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스윙으로 들고 가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수익률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최근에 지난주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서는 제가 그 양자모 통신 관련해 가지고 특정 종목을 언급드리긴 했지만은 이 노란톡방에서는 좀 다른 종목을 바로 갈아탔어요. 네, 당시 매수가가 안 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코이버가 지금 뭐 방송상에서는 지금 5.7%한 번이지만은 정확하게 두 번 추천드려서 두 번 전체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누적 수익률을 따진다면 12% 이상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일단 뭐 방송을 보셨고 그리고 또 이제 톡방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자암호 통신 관련된 종목들은요 전반적으로 다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5G 그리고 이 보안주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5G 이후의 보안주 쪽에서는 그 중에서도 양자암호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이버랑 우리넷 두 종목을 말씀드렸지만은 저 코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렴한 자리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해봤자 1,000억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류 종목들은 언제든지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이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제가 애플카 관련주로 해가지고 종목 추천 한번 드렸습니다. LG 쪽에서의 어떤 분사에 있었던 계열사에 있었던 어떤 회사였기 때문에 뭐 LG 쪽과의 어떤 협업 가능성이 애플카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로 제가 캐스텍 코리아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추천 가격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빠져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가 대비해서 빠져 있는 자리예요. 고가 대비해서 상장 당시 고가 최고가 대비해서 75%가량 조정받는 자리에서의 어떤 시장 조정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또 저를 믿고 또 매수를 혹시라도 버튼을 누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 마시라. 큰 그림에서 보면은 바닥이고 또 지금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는 언제든지 시장이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기아라든가 이 현대차 쪽에서의 어떤 자동차 이 대표주들이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품주들 쪽으로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캐스텍코리아 지금 당장은 손실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 매도 사인 안 나갔고요. 제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 마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워낙 뭐 어렵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수익률이나 그다음에 손실률도 나쁘지 않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이 시시각각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주유소 문자 보내주셔서 이런 자세하게 가격 전략 때 바뀌는 부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민경철 위원님의 종목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셀바이오가 지금 손절을 한 상태거든요. 한 종목씩 리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박셀바이오의 이제 손절가 37,000원을 네. 이제 이번 주에 이탈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픈데 사실 노란톡에서는 저희가 박셀바이오를 매도하지 말고 우리 최종 베팅 한 번 더 할 거다. 우리 지금 지수가 빠질 때 저희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3만 원 그리고 34,000원 구간에서 지지 반등 나올 때 그 타이밍 맞춰서 비중 5% 추가 베팅해서 그래서 우리 박셀바이오가 3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제 주요 이제 파이프라인 이상 결과 발표가 이제 내년인데 그 내년 전에 올해 6월에서 8월 달 이 여름 사이에 국내 학회에서 이 벡스 NK라는 과거에 3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주요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가 올 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때까지
조금 이제 기간 보유를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노랑톡에서 권고 드렸는데 네.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이제 손절가 37,000원은 이번 주 폭락장에서 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3만 원, 34,000원 가격대를 깨지 않고 한번 이중 바닥을 기회를 준다면 그 타이밍 맞춰서 추가 대응을 노랑톡에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근데 지금 네. 가격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 더 좋은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은 아닌 건가요? 지금이요? 네. 일단은 뭐 지금도 이제 34,000원 구간이긴 한데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대표이사님이 원래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이 이제 대표이사 사임을 했습니다. 보통 대표이사분이 사임을 하면은 주가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사임한 이유가 첫 번째 이제 백신 사업부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그 뭐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박셀바이오가 초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30만 원까지 올라간 주요 핵심 파이프라인인 이제 백스NK에 대한 그런 임상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표이사님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직을 내려놓고 그 연구에 몰두를 하겠다라는 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상과 관련된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자 12월 달에서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제 면역력 관련된 동물 임상이 이제 자진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임상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영원히 처리되는 게 아니라 올해 다시 보완해서 우리 임상 재도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가지 임상 파이프라인이 올해 안으로 발표되는 이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중간 결과가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오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앵커님께서도 자 우리 1월 달에 우리 박셀바이오 공략했었던 바닥에서 공략하는 걸 권고 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기간 보유했을 때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더 빠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다 빠지면서 어제 뭐 바이오 종목들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손절가를 이탈했는데 자, 저는 이제 30만 원, 34만 원에서 타이밍 보고 한 번 더 이제 뭐 더 이제 적합한 우리 분봉상으로 따지면 자 최적의 이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이번 이제 어제였죠. 자 어제 이제 32만 원 정도까지 정정했습니다. 32,000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분봉상 한 번 더 빠지고 여기서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에 비중 5% 한 번 더 베팅하는 거를 노랑톡에서 뒤늦게 노려볼 예정이니까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 기회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박살바이오에 대한 매매 전략 수익 날 때까지 이게 박살이 아니라 박살이 아니라 박살 낼 때까지 그때까지 좀 같이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의 턴이 뭔가 이제 스물스물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달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였거든요. 근데 박셀바이오가 향후 미래 먹거리로 백신 사업부를 신설하고 대표이사님이 사임해서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속도를 높이고 백신과 관련된 그런 포부들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가발 관련주, 우리 이제 탈모인들, 대한민국 탈모인들이 힘을 합치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 폴라리스. 근데 민경철 의원님 평소에는 텐션이 되게 높으신데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 것 같죠? 죄송합니다. 일단 뭐 이번 주 기가 많이 죽으셨어요. 이번 주 너무 이제 지수 많이 빠지고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은 폴라리스 우노도 좀 많이 아픕니다. 이제 대한민국 이제 탈모인들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 이제 가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제 가발용 원사 제조 업체로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공략했는데 사실 저점에서 공략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시세를 분출하는 그 시작점을 공략한 게 아니라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조금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겠다 해서 공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수 빠지면서 이번 주에 손실률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절가를 이탈하진 않았는데 3,900원 그리고 4,050원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1, 2주 정도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뱅크도 이거 지금 손실 중이거든요. 제가 이제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자 9만 원에서 이게 공모가 39,000원까지 빠져서
여기서 저점 다지는 걸 보고 제가 지난주에 이거 카카오뱅크 여기서 바닥일 것 같다. 여기서 공모가 39,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9,000원을 손절잡고 우리 저가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와 이번 주에 진짜 39,550원까지 빠지면서 진짜 손절가 부근까지 진짜 와 아슬아슬. 지옥에 진짜 와 심장 와 이러다가 지금 겨우 지금 오늘 지수 반등해가지고 네 지금 41,000원까지 지금 조금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영역대까지 왔는데 자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이게 직전의 저가를 소폭 이탈하고 39,000원 부근까지 이탈하나 안 하나 마음을 굉장히 졸이게 만들다가 오늘 최저점에서 상승 반전이 만들어져서 이제 오늘은 손실 중이지만 다음 주에는 자 우리가 상장 직후에 9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카카오뱅크가 지금 다시 4만 원까지 빠졌다. 그리고 반토막 넘게 조정받았죠. 제가 대폭등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폭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대폭락이 나왔다 싶어서 공략을 했더니 지수가 빠져서 더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 손절가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네,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1, 2주 정도 더 기술적 반등 노려보신다면 충분한 네,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 영역대까지 좀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 카카오뱅크의 신규 상장 공모가가 39,000원이고 이 가격대가 우리 기관들이 참여한 자들 네. 이때 청약한 사람들의 평단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구간이 곧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장일에 최저가이기 때문에 우리 39,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 설 연휴 끝나고 1, 2주 정도 더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민경철 위원님 응원의 댓글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종목 잘 보시고 우리 뭐 내일 앨범 할 때는 상승률도 빵빵 나오고 있는데 유난히 또 여기 주유소 게임에 약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내일의 붐은 네. 제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지금 네. 다뤘던 종목들은 사실 좀 바닥권에서 좀 이제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좀 종목들을 과매도관에서 공략을 했는데 억울하셔 지금. 저점에 공략한 종목들의 단점이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수가 1월 달에 다 빠져가지고 맞아요. 이 바닥에 네. 공략했는데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개를 내리고 내시길 있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다음은 이제 손용희 위원님의 포트로 넘어가 볼 텐데 네. 제가 포트를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과는 좀 다르게 네. 대형주 좀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초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이제 실적도 나오고 기업이 어느 정도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골랐고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는 뭐 수익률도 있지만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수익 진짜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뭐 이 정도까지도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사업이 고른 성장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이제 실적 하향 이슈 때문에 좀 하락한 면이 있는데 이제 더 큰 성장으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닌 좀 올해 후반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곧 뭐 카카오나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의 모멘텀 훼손이 아닌 대외적인 지금 금리 우려와 여러 가지 대외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매수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 의견 드립니다. 네, 각각의 종목들도 분할 매수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또는 주유소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휴대폰으로 카메라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유소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들이 직접 선택해오신 테마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게임 후보 테마, 주유소 게임 테마 탑3 살펴보겠습니다. 설비 투자, 원전, 진단 키트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각각 세 가지 테마 살펴봤는데 또 위원님들이 어떤 테마들을 각각 준비를 해주셨을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 키트, 원전 이 부분은 최근에 좀 강조가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설비 투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손용희 위원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선은 그
작년에는 이제 부품 수요 공급이 잘 안 되고 해서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수급이 안 돼서 이런 설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설비 투자에만 한 50조, 또 SK 하이닉스는 중국 자회사 생산 실을 투자에 또 투자를 한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고요. SK 이노베이션이 또 올해 6조 원대 설비 투자 등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설비 투자에 올해는 크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저는 오늘의 테마를 좀 설비 투자로 하면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각각의 대기업들이 또 중국 쪽에 이렇게 설비 투자 생산 확대 소식을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설비 투자 테마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종목까지 좀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네, 말씀 좀 덧붙여 주실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네. 설비 투자나 이쪽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주들이 대거 상승이 좀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오늘 완전 시장을 좀 주도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때까지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계속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게임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NFT 같은 어떤 테마들 뭐 이쪽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이 어떤 주도적인 섹터가 있었는데 다시 반도체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 삼성전자 얼마만큼 이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인가 무척 저도 중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대만 이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달러 기준으로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거의 한 52조 가까이 돈을 쓴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혹시라도 그 이상까지도 쓸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국내 증시에 좀 작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시장 때문에 다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네. 일단 뭐 시장 흐름 같은 경우 최근 빠지긴 했지만은 이런 긍정적인 소식 덕분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 소식 때문이라도 제가 볼 때는 2월 달 기준에서는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좀 덧붙여 네네.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뭐 대학교도 이제 명문대 앞에 이제 그런 월세방들이 진짜 구하기가 우리 학창 시절을 또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근데 이제 반도체 공장들 삼성전자 공장 계속 증설하면은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설비 투자를 하니까 뭐 땅값에 대한 부분들도 크리티컬하긴 하겠지만 그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크리티컬하겠지만 이제 아마도 이제 손용희 이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설비 투자를 했을 때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용인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라는 것은 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향후 4년 이내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는 3년 동안 240조라는 자금을 반도체, 바이오, 로봇과 인공지능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120조를 향후 10년 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공장 4개를 증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면은 용인 반도체 공장에 하이닉스가 공장을 4개를 지어버리면 그 공장에 들어갈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다 이제 클러스터로 조성되게 되면은 그런 이제 하이닉스의 그런 계열사, 뭐 부품을 조달하는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업체들의 그런 실적이 하이닉스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은 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소부장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좀 잘 공부해서 좀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뭐 저는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종목들 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좀 아니긴 한데 램테크놀로지 네. 상한가 이제 뭐 우리 맞습니다. 몇 번을 잡긴 잡았는데요, 했는데 상한가를. 상한가 4번 잡긴 했는데 그건 네. 작년의 이야기고요. 뭐 올해는 1월달 굉장히 주유소 게임 또 손실률이 굉장히 큰 상태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또 강자시기도 해요. 그러게요. 네. SK 하이닉스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용인 쪽이 이제 또 본가라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력적인 측면에서 네. 확실히 좀 빠른 것 같아요. 여기 뭐 민경철 위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약간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명문대 메모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데 아니 지금 손용희 위원님이 설비 투자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나머지 두 분도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시면서 이 테마가 좋다고 대규모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또 두각을 드러낸 대형주들 두 가지가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성현 위원님은 어떤 또 테마를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저는 원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네. 원전을 제가 저번에도 들고 나왔었고, 저저번에도 들고 나왔었고, 네.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이 원전 에너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저는 풍력, 태양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율 대비해서 가치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전이 최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그냥 원전으로 다 갈아타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갈아타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뭐 버지니아주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원전 폐기에 대한 부분들은 없애져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들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원전 섹터는 앞으로 유망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 네.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 거의 다 뭐 바닷가에 이제 짓는다라고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내륙 지방에도 충분히 건설 가능하고 또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추가적인 건설 없이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전력 설비가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환경 파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제기가 될 때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또 이 기화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이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해소 가능한 점. 원전이 이제 다양하게 정말로 이제 좋기 때문에 이게 안 쓸 수는 없는데 저는 좀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어차피 정부 말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못을 박아버렸죠. 원전 관련해 가지고 소형 원전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들도 내세웠는데 일단 정치적인 섹터 부분에서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국가 기술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력은 1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도 저렴하고 더 올라가더라도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또 원전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 뭐 워낙 좋게 보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죠. 최근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고 지금 이렇게 테마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한 테마도 문자로 보내주고 친다면 저희가 자료집, 핵심 자료집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 궁금한 테마 있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해서 또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원전이 일단은 뭐 진짜 다양하게 엮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원전이 정말 약간 우리나라는 정말 큰 시세가 있으려면은 우리나라만의 테마여서는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기름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컨텐츠를 만들 때도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해요. 근데 약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유튜브 이런 것도 글로벌로 타야 이제 뭐 구독자 네. 늘어나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전도 우리나라만 원전에 친화적이면 그 경쟁력이 없는데 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친원전 정책, 원자력이 곧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한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다라고 그냥 글로벌 이렇게 원수들이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그러시는 거지 오늘? 네, 오늘 좀 네. 힘드네요. 네. 자, 일단은 근데 궁금한 게 손용희 위원님은 항상 이렇게 늘 말씀이 없으시고 두 분이서 원래 이렇게 말씀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저도 원래는 네. 근엄한 이미지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근엄한 네. 이미지인데 또 이제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방송이니까요. 하여튼 어찌 됐건 이제 네.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내수 시장만 바라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석유 위주의 그런 에너지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탈원전 정책에 대한 현재 정권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만 바라봤을 때는 시장이 크지 않은데 앞으로 성장할 전 세계적인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원전이 정말 막대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제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를 어찌됐건 이제 뭔가 이제 생산해내야 되는 과정이 까다롭지 않지만 나중에 많은 이제 공급망이 많이 개설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요시 규제가 들어갈 게 환경 규제입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인플레이션 오면 안 되니까 최대한 그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약간 환경 규제 이런 거 없이 하는데 나중에는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다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원자력, SMR, 차세대 고효율의 원전 이슈가 앞으로 향후 2050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벌써 한 22년이죠. 네. 향후 30년 동안 성장할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뭐 중동이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부 다 이쪽으로 국가 정책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도 이번에 호주한테 호되게 당했죠. 석탄 공급 안 해주니까 중국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전력 쓰지 마. 근데 공산당이니까 정부가 전력 쓰지 마라고 하면은 안 써야 돼요. 공장이 중단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석탄 잘 만드는 업체가 싸게 공급해주고 우리 뭐 기름 잘 만드는 업체가 많이 만들어주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이런 이제 그런 국가들 네. 간의 그런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나 뭐 이런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서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서로 도울 거 도우는 그런 공생의 관계로 이제 가야 인플레이션도 빨리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서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 하고 있고요. 유럽의 국가들도 자, 러시아가 세계가스 수출 안 해주면은 국가의 경쟁력이 지금 흔들리는 사태가 발발하게 되니까 원자력 짓겠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기업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차세대 고효율 SMR 원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이슈 밝히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력이 대한민국 전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네. 특정 기업이 잘 성장해서 우리 원자력 잘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개인적인 희망사항.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부터 글로벌적인 이슈까지 트렌드까지 잘 따라가 봤는데 민경철 의원님은 그러면 테마가 지금 진단키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단키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 뭐 저는 오늘 가져온 종목이 문어발 전법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고 진단키트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원전을 또 그래서 강조해서 이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걸로 엮이든 간에 원전이든 진단키트든 둘 중에 하나만 엮이면 된다. 제가 이게 너무 이번 주에 좀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해가지고 네. 주유소 게임 오기 전에 너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부각이 되더라도 네. 그래서 좀 지금의 상황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막판 뒤집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제가 조금은 약간 편법을 썼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내일의 붐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자 그래도 네 우리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종목 좋은 종목 공개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정신 진단- 차리시고 종목을 잠시 후에 진단키트 공개해 이제 드리도록 테마를 하고요.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진단키트 테마가 네. 신규 확진자가 이제 16,000명 돌파했죠. 근데 이제 우리 설 연휴가 지나면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당연히 행복한 스토리인데 종식되는 게 행복한 스토리인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작년에도 그러했고 재작년에도 그러했고 우한 폐렴도 사실 그 연휴 기간 끝나고 갑자기 폭증했거든요, 신규 확진자가.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연휴라든가 특정 연휴에 뭔가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은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면서 전파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신규 확진자 정말 2만 명, 3만 명, 5만 명 돌파 이슈가 꿈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죄송합니다. 설 연휴 끝나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과거에 진단키트 관련주로 대시세 분출하고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우리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단기적인 테마적인 수급이 더 몰려갔었는데 지금은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 과거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뭔가 보여준 과거력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조금 증가한 좀 견고한 종목들 위주로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제가 이제 막판 1월달 좀 뒤집기를 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대충 유추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테마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테마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료집 제공해 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궁금한 테마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주유소 게임, 주유소 보내주시면 또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좀 짧게 좀 덧붙이면요. 네. 일단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 수가 이제 16,000명까지 이제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되고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증시는 또 빠지는 건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자 기준에서 16,000명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위중증 추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입원 추이나 사망 추이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병에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백신 효과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시장에 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진단키트는 지금 동나고 있다. 그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스스로 검사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지금 진단키트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노란톡방은 열려 있고요. 지금 테마들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알아봤으니까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이 테마들 안에서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을지 일단은 그러면 좀 말씀이 적으신 손용희 위원님부터 들어볼게요. 너무 네. 좀 비중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아, 종목입니다. 네네. 네, 우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자동화 솔루션,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뭐 태양광, 전기차 등 뭐 다양한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은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닌 미래 충분히 투자할 만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우선 자동화 솔루션은 우리가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많은 거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무인화 시대가 되면서 다양하게 자동화 솔루션이 성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전기차 부품 사업도 확장하고 있어 올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고 우선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올해 글로벌 대규모 설비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설비 투자의 대표적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매력은 최근에 가격 하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 최고가 71,500원 대비 오늘 48,800원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가대 낙폭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하락 시 또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도 워낙 좋다고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주가에 영향받아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또 노란톡방에서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여기서 가격 전략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X 일렉트릭 설비 투자 테마에서 또 알아봤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또 의견 없으신 거겠죠? 네, 다음 그러면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현 의원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아까 원전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테마는 원전 관련주인 일진파워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이름부터 네. 마음에 듭니다. 일진이네요. 네, 저는 이제 뭐 파워. 학창 시절에는 뭐 너무 제가 세요, 이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친구들 그래도 좀 잘 놀아서 뭐 일진 애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하여튼 뭐 잘해드렸어야 이름부터가 되는데 죄송해요. 느낌 네. 좋습니다. 항상 그래요. 종목의 이름이 중요하다. 에이스 테크도 보면은 이름이 에이스가 딱 들어가자마자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저는 이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합니다. 황금 ST 같은 것도 뭐 종목이 이름이 참 좋죠.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일단 힘이 느껴지는 종목이고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이 이 시장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자, 그러면은 이런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보진 않고요. 일단은 달리는 말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쪽에서의 어떤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개발사의 주요 파트너로서 지금 현재 일진 파워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관련해가지고 어떤 지국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좋은 원전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한 상승 파동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유효하고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짧게 잡는다 하더라도 17,000원 선의 어떤 목표가만 잡는다 하더라도 목표 수익률 10% 이상씩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진파워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달리는 말, 그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 각국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인 원전에 관련된 어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어떤 강조성을 역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진파워가 국내에서도 유효하게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근 시장 조정 대비해가지고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정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버티는 것들은 매수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종목들에서 오히려 시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종목 추천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이유에서도 이렇게 일진파워, 워낙 원전주들은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또 테마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좋은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까지 알아봤고요. 자, 민경철 위원님의 종목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내일의 붐에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대충 알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일단 뭐 애청자분들은 오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라 해서 네. 추측이 가는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뭐 사실 이제 가족방에서도 저는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코로나 관련주들의 시세가 한 번 더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서 오늘 종가 베팅을 진단키트 관련주로 공략을 했었는데 내일의 부분에서도 이제 종가 베팅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을 좀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유소 게임에서는 자, 우리 내일의 붐의 종목을 이제 약간 재활용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만큼 좋아서 제가 이 현상을 뒤집기 위한 히든 카드로서 오늘 본 종목을 준비했다라는 네. 좀 인트로를 깔고 오늘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PNC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게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로도 제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회사가 자, 전력 계통의 배전 분야에서 정전을 최저화시키고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디지털 전력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나 이제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 뭐 공장을 짓든 간에 아파트를 짓든 간에 뭐 다들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IT적으로 좀 편안하게 좀 이제 제어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쪽으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에 대한 매출 비중이 41%고요. 디지털 보호 계전기 관련된 매출액이 이제 29% 정도 차지하면서 이런 이제 원전과 뭔가 전력에 관련된 건물이든 공장이든 이런 배전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단말 장치를 만드는데 회사가 이제 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가 자, 이거를 좀 아까 이제 좀 살펴봤는데 이제 대주주가 이제 광명전기예요. 광명전기. 아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일진전기라고 해가지고 뭐 이름이 뭐 이제 좋으면 주가가 뭐 좀 잘 가는 느낌적인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광명전기도 이름만 들어도 광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네요. 네. 그런 이제 광명이 들 것 같은 그런 이제 회사가 네, 지금 대주주로 있다. 그래서 같은 계열사입니다. 네, 광명전기의 계열사가 이제 PNC 테크라는 종목이고요. 광명전기가 이제 전력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남북경협주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고 PNC 테크가 우리 광명전기와 계열사로서의 그런 전력과 관련된 그런 자동화 전력 부품들을 생산하는 이제 IT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고하도록 할게요. 동사가 자 2018년도 당시에 자 이때 이제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3월달, 4월달, 5월달 2018년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은 이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송전주들, 전력주들 뭐 지금은 원자력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 과거에는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북한이 지금 뭐가 가장 모자란가요? 미사일보다는 무기가 모자란다기보다는 식량과 전력이 모자랍니다. 북한이 산업화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미국에서 끌어올 것인가 중국에서 끌어올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송전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줄 것인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해준다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당시 주가가 단기 저점 8,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 80% 정도의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분출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북 관계에 좀 고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회사가 14,000원짜리가 2,500원까지 코로나 폭락장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 났고 마이너스 80%의 폭락이 나왔는데, 자, 기업 가치가 그래도 준수한 견고한 종목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청산 가치보다 이제 빠져 있는 구간에서 다시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기간 조정 통해서 정비를 하고 또 다시 주가가 최근에 1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 올라왔던 이슈가 이제 과거에는 전력과 관련된 이슈죠. 뭔가 대북 송전에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인데, 자, 이때는 자회사가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 미국 기업에다가 수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네이버에 PNC테크 상한가 진단키트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자회사가 진단키트 뭐 공급했다라는 이슈를 내면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과거력이 있어요. 근데 진단키트 관련주로 1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13,000원에서 6,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는데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바닥에서 오늘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제가 1월달 종목들이 내일의 붐에서 다 가는 그러니까 딱 달려가는 말들만 하니까 우리가 조금 스윙주로 바닥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이 지수 빠지니까 더 바닥을 가가지고 저는 그냥 오늘 마지막 좀 막판 뒤집기 할 수 있는 종목으로 PNC테크 이제 오늘 달려가기 시작했다, 뛰어가기 시작했다. 지금 대시대 초입이고 바닥에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보여주지 못했던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새로운 그런 매기의 유입이 오늘 포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PNC테크 대시대 초입이고요. 일단 뭐 내일의 붐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가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정말 강력한 종목을 제시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종목은요, 지금 민경철 위원님이 PNC테크, 손용희 위원님이 LX일렉트릭, 그리고 김성현 위원님이 일진파워 이렇게 각각 한 종목씩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전략이 중요하겠죠.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주유소 보내주시거나 또 각각의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종목 공개를 했으니까요. 과연 우승자가 누구인지도 예측을 해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들 중에서 과연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다음 주 우승 전문위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전문위원님 이름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또 우승자 방에 계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이렇게 선착순으로 추첨이 아니죠. 선착순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투표하셔서 이 커피 쿠폰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미니언님의 종목을 보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좋은 종목을 갖고 오셨다. 전력 설비에 원전에 진단키트에 대북 이슈까지 약간 부글부글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이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가 좀 두렵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니언님의 어떤 종목도 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조정 많이 받긴 했지만은 아까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기준 최저점 터칭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은 제가 한 점에서는 2월 달은 충분히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 마시고 긍정적인 이런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손용희 위원님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문어발 전략하면 제가 올해부터 처음부터 뭐 카카오라든지 너무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네이버를 했는데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 저희도 사실 원전에 좀 저희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설이 지나면, 이제 구정이 지나면 좀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자진 고백을 하셨네요. 위원님들 지금 이름도 되게 좋은 종목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달 저에게 문자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또 수익이 잘 나서 우승을 해야 우리 노랑톡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커피 쿠폰도 좀 보내드리고 할 텐데 응원해 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못 보내드린 점 죄송하고 일단은 다음 주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제 제가 우승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자, 오늘 저한테 문자하지 마시고요. 네, 2월 달에 새롭게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문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성윤 의원님. 자, 네. 거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뭐 종목 수익이 좋든 안 좋든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오! 그런가요, 정말?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여러분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종목들 소개를 커피 한잔 안 해주셨잖아요. 하시나요?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주유소 다음 주 우승자는 또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노란톡방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가격 전략도 받아보셔야 되니까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유소 3부에서는 또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전화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또는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